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납세문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상속재산의 자, 요 얘기는 이제 12번이죠. 택지. 자, 얘는 우리가 이제 택지는 여러분들 비싼 땅이라는 건 아시죠? 즉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택지가 있으면은 요 택지가 있다. 그러면 요 택지가 있으면 요 택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죠. 그러면 택지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가 요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에다 적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택지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건물에 적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증가되겠죠. 가액의 증가가 있겠죠. 가액의 증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자. 자,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다가 적용을 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것이고, 건축물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정원을 설치하거나 이런 적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 지위이전. 자, 그러면 신탁은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탁 등기를 하는 거죠. 신탁 등기. 그러면 이거는 실제 취득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하지 말자. 환원됐을 때도 이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말자. 자, 그러면 만약에 위탁자 A가 있고 위탁자 A에서 위탁자 B로 지위가 이전됩니다. 지위가 이전돼요. 그러면 위탁자 B로 지위가 이전된다면 얘는 새로운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납세문자가 B가 되겠죠. 새로운 위탁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새로운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7페이지에 보시면 이 얘기를 다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거기에 박스 있죠, 여러분들. 핵심 정리에. 거기다가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 위에 10번, 11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3번은 바로 위탁자하고 수탁자 관계에서는 취득세 비과세 관계가 되는 거지만 위탁자의 쥐가 바뀌는 관계가 됐을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내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납세문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옳은 것은, 자, 보통 우리 납세문자의 그 문제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이에요. 어떤 취득 유형을 주고 납세문자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에 앞서서 하나 더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바로 과점주주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바로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이런 거죠. 일단은 첫 번째 기본적인 정의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요게 과점주주죠. 자, 과점주주는 주주 한 사람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50%가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자가 되는데 50%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과세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 과세되는 유형이에요. 과세되는 유형. 네, 유형입니다. 그럼 과세되는 유형이 됐을 때는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죠. 주식회사 빵빵이 있는데 이 빵빵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빵빵히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주가 있겠죠? 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주가 그냥 일반 주주면 상관없는데 얘가 만약에 과점주주가 되면은 말 그대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지배권. 그럼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겠다. 즉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즉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그 과표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요율을 계산해 주면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과점 지분율의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데 얘는 비과점에서 과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점 주주에서 또 과점 주주가 될 수도 있고 또 과점 주주였다가 비과점 주주가 됐다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일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얘는 전체 비율이 되는 거죠. 전체 비율이 되는 거고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증가된 비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됐을 때도 증가된 비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40%가 되고 70%가 되면 전체 7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가 되고 여기가 70%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된 1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가 된 상태에서 40% 됐다가 다시 80%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에서 과점으로 보자. 그러면 20%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자, 요게 바로 과세되는 유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세금이 나왔어요. 네. 세율은 이제 2%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취득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의 과점 지분율이 뭐 이렇게 돼서 70%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과세 표준은 7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7억 원에 2%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면 1억 4천이고 2%면 1,400만 원이 되겠죠. 자, 요 금액은 1,400만 원이 됩니다. 1,400이 되면 1,400. 그러면 1,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놓으시오. 1,400에 대한 세금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간에는 우리가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그러면 어떠한 납세물 지르냐? 상호간에는 연대 납세물 지자 이거예요. 연대 납세물 져라. 상호간에는 연대 납세물 져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과점주주의 납세문자 판단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정의 이제 알아두고 두 번째는 유형. 그렇죠? 과세된 유형. 지분율 우리가 요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네. 그다음에가 세율 2%. 요거는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죠. 특례세율.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연대 납세물 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24페이지. 페이지 24페이지에 보충학습. 과점 주제 간주식이 있죠? 네, 거기다 별표 쳐 놓으시고 그 사례가 바로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설립 시 지분 비율이 40%야. 근데 15%를 해서 55%가 됐어. 그럼 전체 55%가 되겠죠? 오른쪽에 설립 시 60%. 자, 60%가 됐다가 그 다음에 15%를 추가해서 75%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점에서 과점이면은 우리가 1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5%. 자, 55%가 됐다가 그 다음에가 25%를 뺐어요. 30% 됐다가
다시 40% 되면 70%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과점이었다가 비과점에서 다시 과점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15% 되겠죠. 네. 15%에 대해서는 납세를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취득세는 부동산 들어가고 부동산은 준하는 자산,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차량, 선박, 항공기 장비, 어업권 제외가 아니라 어업권 포함이죠.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그래서 우리가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이 들어가겠죠. 네,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X.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주체구조부. 자,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건물이 있다, 은행이 있다. 은행이 뭘 설치한다? 금고를 설치한다. 그럼 가설자 은행이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낸다. 그 건물주를 뭐라고 한다? 우리 공법에서 이제 주요구조부, 우리 세법은 주체구조부 측자가 그 자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간주가 돼서 납세부가 있다. 그래서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직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건 X, 요건 O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문 중에 있었죠. 우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규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조그만 뭐 음점을 하더라도 가족끼리 할 수 있다. 그럼 가족끼리 특수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무슨 뭐 부동산 사는데 무슨 전문가가 뭐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규제하자. 그래서 하는데 다만 딱 한 번은 봐주겠다. 뭐 할 때? 법인 설립 시. 그렇죠? 법인 설립 시 우리가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됐을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얘는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4번 토지 지목을 실제로 변경해서 그 가액이 증가됐다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봐야죠. 그렇죠? 자,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가 되죠.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납세 문제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8번입니다. 28페이지. 자, 일단 시기는 좀 이따 보고 비과세가 있는데요. 29페이지 보시면 네, 거기 비과세 박스가 있죠. 박스. 핵심 정리 별표치 하나. 자, 우리 지방세 비과세에서는 취득세 비과세도 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비과세도 납세 문자처럼 왜 비과세인지 그 취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다. 그러면 국가 등이 취득한 자산은 비과세다. 자, 이거는 이런 거죠. 국가지자체, 그렇죠? 빵빵 시청이 건물을 취득하였다. 그럼 빵빵 시청이 세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얘는 과세권자잖아. 과세권자가 스스로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네. 자, 대신 이제 이건 있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뭐 눈에는 눈, 이제 눈에는 눈. 그러면 너네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이거에 너네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 현지에서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매기겠다 이거야. 그 나라 현지에서 매기면 우리도 매기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로 문장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됐을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랬어요.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다면 이때는 신탁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믿고 맡긴 거니까 이 둘 간의 거래는 비과세다.
근데 비과세가 아닌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수탁자가 변경됐을 때. 근데 보니까 밑줄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비조합원 부동산 취득은 제외, 과세하겠다는 거죠. 주택조합과, 그렇죠, 빵빵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는 우리가 얘는 과세하자. 그렇죠? 빵빵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는 과세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환매는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법률의 동그라미, 법률의 동그라미. 자,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이거는 불가피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다. 얘는 비과세다. 법률에 따른 환매는 강제로 우리가 환매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 주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임시형 건축물 취득.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사치성 재산을 제외한다. 자, 원래 임시용, 뭐 임시용은 현장사무소라든가, 그렇죠? 임시용은 현장사무소 같은 거, 공사 현장사무소, 그렇죠? 이런 거는 임시니까 비과세가 되죠. 하지만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임시가 아니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개수. 자, 시가표준의 밑줄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에서는 비과세다. 그래서 원래 개수는 간주취득이 되는데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을 우리가 개보수했다는 것은, 개수는 간주취득인데 이건 노후 개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는 뭐 해주자? 비과세를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세금을 매겨주지만 없는 차량은 이거는 비과세 줍니다. 근데 그분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 박스 위에 6번이죠. 자, 어떻게 됐느냐? 두 번째 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초과로 폐차 말소가 됐을 땐 부과하지 말자. 네. 그러면 연식을 초과해서 됐을 때는 부과하지 말자. 그래서 얘는 3개월 기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 자, 요것도 이거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요거예요.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한 날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자, 바로 세 가지. 원시 취득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승계 취득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간주 취득을 말합니다. 자, 요거예요. 그러면 원시 취득일 때는 이거는 어떻게 썼죠? 자, 인허가, 허가와 등기, 보존 등기가 있다면 얘는 허가 기준이 먼저일까요? 등기 기준이 먼저일까요? 어쨌든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이 있을 때는 무슨 날로 간다? 그렇죠.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자. 빠른 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승계 취득은 우리가 유상승계하고 무상승계가 있잖아요. 그럼 유상승계는 잔금 기준이었었죠. 잔금 기준과 등기 기준이 있다면 얘는 잔금이 우선이었어요, 등기가 우선이었어요? 그렇죠.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잔금이 우선이었었죠. 그렇죠? 등기가 먼저였다면 등기 날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상승계는 이제 우리가 상속하고 징여가 있을 겁니다. 상속과 징여가 있어요. 상속은 상속 개시가 되는 거고, 징여는 계약일이 된다. 징여는 계약일이 되겠습니다. 계약일. 네, 계약일. 자, 그래서 계약일을 기준하자. 계약을 기준하자. 이렇게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은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면 요거는 변경된 날에 가액의 증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그래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는 우리가 건축이나 개수했다 하면 사용 승인을 전제로, 그러면 그 허가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건축법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단어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일과 비교해서 선택할 때 무슨 날? 빠른 날이 됩니다. 자, 매립간척, 토지의 매립간척, 뭐 새만금부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새만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30년 됐죠. 그 매립지 엄청난 뭐 대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통 매립공사가 있더라고요. 그 토지 매립을 하는 그 매립공사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허가일을 공사준공인가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사용 승낙, 사용일 선택할 때 빠른 날이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임야를 농지로,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실제로 변경한 날과 서류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징여는 우리가 징여가 있죠. 징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일, 상소 또는 유증. 유증은 이제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니까 유증 개시이 됩니다. 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분할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승계가 있어요. 유상승계. 자, 유상승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가 됐을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된다. 그래서 얘는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된다.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되자. 그런데 그 계약상 잔금 날짜가 만약에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계약일 플러스 60일이 바로 취득시가 됩니다. 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연부취득은 2년 이상 걸쳐 나눠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을 4년 연부로 나누어 취득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부금 지급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럼 4억이니까 어떻게 돼요? 1억 주고 또 1억 주고 또 1억 주고 또 1억 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연부금 지급 날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 등록은 연부금 지급 전에 먼저 등기 등록이 됐을 땐 빠른 날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상승이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주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쭉 주고 여기 시기에 맞냐 틀냐 거의 그런 식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2페이지를 잠깐 먼저 보십니다. 32페이지에 지금까지 이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박스 핵심 정리 있죠? 자, 거기다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특이사항들. 그러면은 29페이지 가보시면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취득이다. 자,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국가지자체 밑줄, 수입 밑줄, 공매 밑줄, 판결문. 다만 판결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자, 밑줄에 화해조서,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뺀다. 화해조서 합의서를 쓰는 거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제외합니다. 그 외의 취득. 자, 얘는 그 외의 취득은 개인 간의 거래죠. 자, 이런 개인 간의 거래가 됐을 때는 계약서상 잔금 날짜 된다. 그런데 가로에 보면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 플러스 60일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있죠. 해당 취득 물건을, 자, 밑줄 뭐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밑줄 등기 등록한 후가 아니라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음의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됐을 때는 취득을 보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였었죠? 등기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없던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뭘로 입증할 건데 화해조서, 공정증서, 공증서류, 계약해제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문에서 등기 등록이 된 상태에서 화해조서 등이 들어갔다. 화해조서 등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등기 등록이 이행이 된 상태에서 화해조서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안 돼요.
근데 등기 등록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 조서가 들어왔을 때는 이건 없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학습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취득 시기는 계약상 정합 날짜, 과표는 사실상 취득하기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검증, 요거 좀 정리해 보면 혼동될 수 있는 지문인데요. 검증은 이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그렇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중개사 입회하에 우리가 거래를 합니다. 그럼 거래 금액을 검증하는 거죠, 그렇죠? 검증. 그러면 이게 검증하는 거야. 그럼 이때 검증이라는 것은, 이때 가격의 검증은 시기를 검증하는 제도예요,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예요. 얘는 시기를 검증하는,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죠. 시기 검증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가 될 것이고요. 취득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상이 아니라 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세표준은 우리가 사실상 취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계약상 맞아, 사실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연부취득입니다. 연부취득은 두 번째 줄에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그러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을 4년 연부로 나누어 취득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그러면 취득하기 전에 먼저 등기 등록했을 땐 등기 등록일. 자, 무상승계는 계약이고 상속 또는 우리가 상속 유증 개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그 오른쪽에 용어정리 입증서, 화해조서가 뭐고, 인락조서가 뭐고, 그쵸? 공정조서가 뭐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은 허가일 써놓으세요, 허가일. 그래서 건축 개수 밑줄.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여러분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해요. 그러면 귀속되지 않는 토지니까 이거 체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체크받는 날짜를 우리가 주택법하고,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주택법하고 도정법이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사용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용검사. 근데 도정법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얘는 사용검사라고, 얘는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그래요. 고시일. 그러면 얘는 효력 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이다, 고실이 다음 날이다, 고실의 다음 날이 된다, 이런 얘기 써주는 거죠. 다음 날이 된다. 네. 그러면 도정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력 시기는 고시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 된다. 주택법은 사용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로 2번은 다 그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주택법은 사용검사, 도정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간주주택 요 내용들은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그 핵심 정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사례 문제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을 사례화해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사례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취득 유형을 주고 얘가 O냐 X냐, 거의 그런 질문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그 주어를 보니까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둘 쪼개집니다. 즉 개인과 개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작업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작업 날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날짜가 11월 2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날짜가 있어요. 등기 접수일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8일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둘 중에 빠른 날이 된다. 그러면 11월 18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자 얘는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자 이런 객관적인 거래일 때는 법인이 됐을 때는 사실상 작업 날짜 이 날짜하고 등기 날짜 이 날짜랑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럼 빠른 날이 언제예요? 9월 30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래서 이제 시점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답은 11월 18일. 그렇죠? 11월 18일. 9월 30일. 예. 11월 18일이 더 빠르니까 그렇죠? 날이 되는 거고. 계약서상과 비교한다. 하지만 법인일 때는 국가 수익 공매 법인장 판결문이니까 사실상 작업 날짜하고 요 등기 날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9월 30일이 돼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례로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취득의 유형을 주고 이런 유형을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거의 그런 식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취득 시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원시일 때는 허가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허가일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매립관청은 공사준공인가. 자, 증여 등의 무상승계는 계약을 원하니까 등기부터 계약이 먼저잖아요. 상속이나 유증은 상속 개시, 증여 유증 개시이 되고 이윤에 따른 재산 분할은 등기 등록이 됩니다. 유상승계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작업 날짜가 되지만 객관적인 취득 거래는 사실상 작업 날짜가 된다. 그래서 국가수익 공매 법인장 판결문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계약상 작업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으면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축날짜로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년에 걸쳐 나눠내는 경우일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 날짜가 되고 그 연부금 지급일 앞에 등기 등록이 됐을 땐 등기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 취득 시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과세표준. 과세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남아 있는데 이 과세표준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